안녕하세요. 수학 원 35차시 연습 문제 풀이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 문제들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 개념들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됐던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을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실 때 결과적으로 이쪽 오른쪽에 들어가는 항의 형태를 결정을 해줘야 즉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항 번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그마로 바꿔야 되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 항들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5씩 증가하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신다면 얘 결과적으로 5의 배수네? 라고 파악을 하셔서 규칙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5의 배수야.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1 최대한 항번호랑 관련 짓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이니까 2랑 관련을 지어서 5 곱하기 2 세 번째 거를 항번호 3과 관련 지어서 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지금 계속해서 5씩을 더해 나가고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야 라는 걸 생각하셔서 결과적으로 공차가 오고 첫째 항이 5인 등차 수열, 그래서 이제 K번째 항을 AK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 K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항번호 빼기 1 곱하기 공차라는 방식으로 OK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구해주신 다음에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OK라는 형태를 우린 계속해서 더할 것이죠. 그리고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 번호들은 여러분들이 이 항 모양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나오려면 K 값이 얼마여야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K에 1이 들어가야 5 곱하기 1이 돼서 5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K는 1부터 이렇게 써주시고요. 100이 나오려면 5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K 값이 20이구나. 그래서 위에 번호는 2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5의 항번호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기호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5의 k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형태다. 그리고 그 k 값이 1일 때 시작을 해서 10일 때 끝나는 값이다. 1이 들어가야 5의 1제곱분의 1, 5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번호는 K 자리에 10이 들어가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더 어려운 문제들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본기가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지금 봤을 때 K는 1부터 20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이렇게 주어졌을 때 AK와 BK와 관련된 이런 시그마 값을 구해낼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그마의 성질을 떠올리셔야 될 텐데요. 자, 시그마의 성질,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분배해 주듯이 쪼개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상수는 바깥쪽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가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항의 개수 배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세 가지 성질이 있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미 예제에서 많이 봤겠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요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여기에 상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K, K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쪽에 P, 이쪽에 Q 이런 식으로 상수들이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시그마를 쪼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상수들을 바깥쪽으로 꺼내는 작업을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P 시그마 AK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Q 시그마 BK 이런 식으로 상수는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시그마가 안쪽에 문자 쪽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두 번의 과정에 거쳐서 바꿔주시게 되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더하기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는 거죠. 남은 거는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30 더하기 10이 나와요. 그래서 4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쪼개주시면서 상수들은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잘 합니다, 보통. 근데 여기에서 그냥 더하기 10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여기에도 분명히 시그마가 붙어 있었을 거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0 이렇게 될 텐데, 요걸 계산해 주게 되면 10이 20개 있는 거랑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2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냥 10으로 적었을 때에 비해서 20배의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답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그마를 분배해 줄 때 안에 상수만 있는 경우는 특히 더 주의해서 시그마를 분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 있는 값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0 빼기 4 곱하기 5 더하기 20 곱하기 10이니까 2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이 지금 20으로 계산되니까 200 빼기 10이라는 값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19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시그마의 성질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연습 잘 해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아까 주의해 달라고 했던 상수가 들어있을 때 쪼개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2번에서 봤던 시그마의 성질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공식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의 합은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N 플러스 1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살펴봤었고요. 특히 N 값이 10이 들어갔을 때 K는 1부터 10까지 K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N자리에 10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줬을 때 이제 55라는 값이 나온다 라고 말했었고요. 요건 외워둬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상당히 자주 쓰인다라고 강조했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요건 공식이 조금 복잡했었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K 값에다가 10을 넣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약분을 해줬을 때 385라는 값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N 자리에 10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의 N 자리에도 1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공식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를 제곱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요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N자리에 10이 들어갔을 때 값은 55의 제곱이 나오게 되면서 3025라는 값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은 지금 딱 N자리에 10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시그마를 분배해 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여기 위에 값이 10일 때는 우리가 값을 기억해주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 곱하기 385 빼기 2 곱하기 55 더하기 10 곱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10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앞에 거 계산을 해줬을 때 83에 24니까 그래서 1155라는 값에서 110을 빼주고 더하기 10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쪽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00이 나오게 되면서 계산이 쉬워지겠죠. 1055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이번에는 우리가 외웠던 값을 바로 쓸 수는 없겠네요. 자, 일단은 얘를 시그마를 마찬가지로 쪼개주시고요. 그래서 9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6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1. 자,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K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산을 바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값이 공통인수로서 같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묶어내고 계산하는 게 훨씬 단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번 인수분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약분부터 해주고요. 그러면 4, 9, 36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인수로서 묶이게 될 테니까 36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자, 이쪽은 지금 36 하나 남고 9분의 1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약분을 해줬을 때 4가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4 빼기 이렇게 남고 이쪽은 6 하나만 남았네요. 그래서 6 이렇게 묶어주게 된다면 자, 그러면 안쪽 값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서 36 곱하기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72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안의 값이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걸 전개하면 나오는 AK 제곱, AK에 대한 시그마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를 먼저 전개해서 그 시그마를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의 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니까 시그마를 분배해주면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조건에 있는 값들 대입해주게 되면요. 4 곱하기 30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10 곱하기 1 선생님이 이건 바로 계산할게요. 10이라고. 자, 그럼 120 더하기 40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70이라는 값으로 구해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 2K-1 더하기 A 2K는 43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항번호가 30이란 말이죠. 2배예요. 그쵸? 항번호가 2배 되어 있다라는 것도 느낌이 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K의 합, 그러니까 A1부터 쭉 해가지고 A30까지 합을 구하라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시그마를 분배시켜 준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K에다가 1부터 넣어가면서 이 조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A1 더하기 A2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K는 1일 때고요. 자, 그 다음에 K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A3 더하기 A4가 나오게 됩니다. 뭔가 연속된 항들의 합이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K는 3일 때는 분명히 A5 더하기 A6이 나왔을 것이고, 그럼 마지막 것만 좀 넣어보면 규칙이 확인이 되겠죠. K에다가 15를 넣어주게 되면 A29 더하기 A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AK라고 하는 형태를 1부터 30까지 더해준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걸 시그마 기호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K는 1부터 30까지 AK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얘가 43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에 주어져 있던 이 AK를 처리하기 위한 조건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주어진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3배의 AK-2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를 분배해주게 되면요. 3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
이렇게 풀리게 되니까요. 그러면 조건 대입해 줬을 때 3 곱하기 43 마이너스 30 곱하기 2 이렇게 공식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쪽을 계산해 줬을 때 129가 나오게 되겠고요. 뒤쪽을 계산해 주면 60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69 이렇게 답을 구해 주실 수 있겠죠.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서 시그마 모양이 똑같다 라는 게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과연 따로따로 계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좀 규칙을 파악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로따로 계산하라고 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한번 안쪽에 있는 항들을 계산을 해볼게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해주게 되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kk 플러스 1을 전개해주면 k제곱 플러스 k가 나오게 돼요. 뭔가 항들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있고요. 만약에 시그마를 마이너스로 합쳐주게 된다면 k제곱 k제곱이 사라지면서 계산이 훨씬 편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를 하나로 합쳐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괄호를 잘 써주셔야 돼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서 k제곱 플러스 k를 빼준 거, 여기 전체 시그마가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중괄호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안쪽을 계산해 줬을 때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은 서로 사라지겠고요. 2k 빼기 k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시그마 한 번 더 분배해 주게 되면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플러스 k제곱이래요. 자,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시그마 공식 써볼게요. 원래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요 n 자리에 20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1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20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이쪽에 10 이렇게 남으니까 210 이렇게 앞에 거는 계산이 되고 뒤에 거는 20 계산되면서 230이라는 답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선생님이 오타를 냈어요. 여기가 아마 제곱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세제곱으로 고쳐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그마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는 특히 안쪽에 있는 게 너무 형태가 복잡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거를 시그마 기호 하나로 합쳐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식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통분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세제곱 더하기 8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그리고 k세제곱 더하기 8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줬을 때 k 플러스 2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어떤 공식 쓴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세제곱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b 값이 2고 a 값이 k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인수분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k 플러스 2, k 플러스 2 똑같이 존재를 하고요. k 값은 지금 기본적으로 자연수이기 때문에 k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절대 0이 될 수 없는 값이죠. 약분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빼기 2k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분배해 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빼기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 우리 외웠던 값이죠? 385 이렇게 나오고요. 빼기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55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고요. 요거는 마지막 거는 공식으로서 풀어줘야 되겠죠? 4가 10번 있는 거니까 10 곱하기 4, 즉 40 이렇게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앞에 있는 시그마 계산해 주게 되면요 110 이렇게 나오니까 385랑 빼줬을 때 그때 이제 27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40을 더해 주니까 315라는 답을 구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6-3번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시그마 기호를 하나로 합치면 매우 단순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신난다. 여기 안쪽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K값이 사라진다. 오, 신나네 하면서 시그마를 합치게 되면 실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그마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지금은 못 합쳐요. 왜요? K는 2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시그마를 하나로 합치려면 시그마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를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이쪽을 K는 2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이쪽을 K는 1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외웠던 시그마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는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 더하기 K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원래는 2부터였는데 지금 1부터로 바꾸게 되면서 분명히 여기에 지금 새로 추가된 항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얘는 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열된 거였다면 원래 값은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1 더하기 2의 제곱부터. 자, 그러면 없던 1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값이 변하지 않도록 빼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빼기 1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만들어줬던 거를 빼줘서 사라졌으니까 값은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시그마로 합쳐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의 시그마를 하나로 합쳐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K제곱에서 1 더하기 K제곱을 더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 이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K제곱이 사라지면서 식이 간단해져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 빼기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앞에 거는 2 곱하기 9로 풀리게 될 테니까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거기에서 2를 빼주니까 16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인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곱하기 2의 K-1제곱 더하기 K는 1부터 5까지 3 곱하기 2의 K-1제곱 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하실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첫 번째 거 등비주의 합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SN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뒤에 것도 SN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SN 값을 계산한 다음에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여기는 10제곱, 여기는 5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산을 했을 때 분자에서 분명히 2의 10제곱 빼기 1과 2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앞에 것도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식의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묶어내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선생님은 조금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요. 시그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지금 항의 형태가 똑같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시그마는 1부터 10까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지금 두 번째 시그마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고요. 그걸 빼버리겠대요. 자, 그럼 분명히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가서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쭉 가서 10번째 항까지 있는 건데 여기 중에서 앞에 5개를 날려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여섯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나열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K는 6부터 남게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6 빼기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7 빼기 1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10을 넣었을 때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총 5개의 항이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특징을 봤을 때 A 아래 n-1제곱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곱하기 2가 되고 있다. 즉 공비가 2구나 라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열의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5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32 곱하기 3이니까 96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96 곱하기 공비의 항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해 주게 된다면 96 곱하기 3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96 곱하기 31 계산해 주게 되면 96, 그 다음 6, 38에다가 9, 3, 27 이렇게 되니까 28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줬을 때 297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976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지만 풀이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항의 형태가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되지 않았잖아요. 항들이 이렇게가 항이거든요. 자, 항들이 지금 계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항의 형태를 보면서 규칙을 찾아내길 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제곱 붙어 있는 것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일 때 1, 두 번째 항일 때 2, 세 번째 항일 때 3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K번째 항의 형태를 찾아야 되니까 K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K제곱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의 형태를 보게 되면 1, 4, 7, 그 다음에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3씩 더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3n-2 이렇게 일반항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K번째 항의 형태는 3K-2가 되겠죠. 자, 그래서 3K-2 이게 K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을 때 시그마 K는 K제곱 3K-2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일까요? 그쵸, 여기 K제곱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안쪽에 있는 걸 좀 전개해 볼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의 세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그마 분배를 해주게 되면 3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빼기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외웠던 시그마 값 적용해주게 되면 3 곱하기 3025 그쵸? 빼기 2 곱하기 38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있는 그대로 다 계산해서 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거예요. 뭐 9075 빼기 그 다음에 77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8305라는 값을 구해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의 공식들을 연속해서 더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공통인수들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는 385는 55라는 값,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값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 55 곱하기 7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55 곱하기 55라고 했었죠. 자, 이걸 생각한다면 55라는 값으로 묶어줬을 때 값이 훨씬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165 빼기 14 이렇게 묶이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151이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면서 151 곱하기 55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그렇게 안 간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8305라는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해보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보죠. 8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때 KA, E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상 요거 A1부터 쭉 해가지고 AN까지의 합이죠. 우리 옛날에는 이걸 무슨 기호라고 사용을 했죠? 그쵸? SN이라고 썼었죠.
그러니까 SN이 주어진 상황에서 시그마 값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지금 우리는 안에 있는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A, 이 K의 형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항의 모습을 찾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라면 A에는 Sn-Sn-1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 아마 해설지에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합이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지금 0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 합은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쵸,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 2차항의 수의 2배가 공차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1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3이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3 더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AN은 분명히 2n 더하기 어쩌고 이런 형태일 것이고 첫째 항이 3이 나오려면 K값이 1이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시도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AN이라고 하는 것이 2n 플러스 1이라는 형태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A2K라고 하는 것은 4K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왜냐? n자리에 2K라고 하는 애가 통째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4K 플러스 1을 계산하는 상황이니까요. 시그마 안쪽에 있는 식을 좀 더 전개해 주게 되면 4K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를 분배해 줬을 때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제 외웠던 값 써야죠. 4 곱하기 385 더하기 55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1540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55니까요. 여러분들이 1595라는 값을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기호가 되어 있더라도 요게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SN 합의 기호를 이제 사용하는 문제의 풀이랑도 연결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 방식 시그마로 표현됐어도 얘가 SN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이전 문제 유형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도록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9번으로 넘어가 보죠. 9번, 다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은 지금 보시면 AN이 1부터 n까지 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얘를 시그마로 바꿔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우리가 공식을 외웠던 형태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풀잖아요. 나 이미 다 했어, 끝,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다? 답이 아니라 일반항의 형태를 정리한 것 뿐이다. 우리는 이 일반항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K 플러스 1 요걸 계산한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선생님 왜 KK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n번째까지 더하는 걸 생각하고 싶으니까 이 시그마의 문자로 n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k로 바꿔주면서 AK의 형태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AK 대신에 KK 플러스 1 2분의 KK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럼 2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안쪽에 있는 거 좀 전개를 해주면요, 이렇게 K제곱 더하기 K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그마 먼저 분배해 주겠죠. 이렇게 시그마를 먼저 분배해 주고 공식을 적용할 텐데요. 자,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여러분들 설마 여기서 다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통분해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인수분해 하실 건가요? 지금 보면 공통인수가 딱 눈에 보이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6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분모에 6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남는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요만큼이 묶이고 사라진 거예요. 앞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2n 플러스 1만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여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6분의가 묶였잖아요. 그럼 분모에 없던 6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없던 6을 만들어주고 얘가 약분될 수 있도록 곱하기 3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해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얘를 바깥으로 꺼내주게 되면 3만 남게 된다. 그래서 더하기 3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먼저 계산해주면 1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2n 플러스 4가 나오게 됩니다. 2를 한번 약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두 번 연달아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공통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an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얘는 등비 수열도 아니고요. 등차 수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그마 기호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들어갈 텐데 ak 자리에 ak를 써주게 되면요. n 자리에 k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갔고요. 시그마 기호 분배해 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10의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10의 k제곱 형태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근데 이 10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열? 그쵸, 등비 수열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첫 항이 10이고 공비가 10인 등비 수열이죠. 여러분들 등비 수열 레벨 3 파트에서 선생님이랑 엄청나게 연습을 했던 그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의 n개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건 뭐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뒤에 값은 1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n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9분의 10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n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 완료. 자, 그러면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선생님 프린트상에서 10번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항번호가 꼬였어. 그래서 11번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일단은 프린트에 있는 번호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11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질어질해요. 얘를 시그마를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믿음을 가지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요 형태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풀 수 있는 형태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 항의 형태를 바꾸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 첫 번째, 분모의 부분분수.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 그 중에서도 지금 뭐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거의 대부분 부분분수일 것이다. 그래서 분모를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요. 3, 그 다음에 2, 1 앞쪽 위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그래서 3k-2, 3k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딱 봐도 1차항이 똑같은 두 개의 1차식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서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안쪽을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쪼개주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차이분의 1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공식을 기억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두 항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3 차이 나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여기 3은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먼저 꺼내주시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3분의 3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요 공식은 뭐였냐면요. 분자가 1일 때거든요. 이 형태였기 때문에 3이 없었을 때예요. 자, 그래서 3이 곱해지니까 이쪽에 3이 곱해졌다라고 봐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분의 3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작은 거 3k-2죠. 3k-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분의 3 계산이 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k에다가 차근차근 1씩 넣어가면서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 1이 들어가게 되면 3 빼기 2분의 1, 즉 1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k에다가 2를 넣게 되면 4분의 1 빼기 7분의 1 뭔가 사라지는 게 벌써 눈에 보여요. 그쵸? 자, 지금 두 개의 항이 있을 때 앞항의 뒤에 거 더하기 뒷항의 첫 번째 거 하면 사라진다 라는 규칙이 보입니다. 자, 그럼 분명히 마이너스 7분의 1도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다 사라질 거니까요. 자, 그럼 분명히 남는 거 우리가 규칙을 뒤틀지 않는다면 남는 건 좌우 대칭 형태로 남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첫 번째 게 살아남은 이상 맨 뒤에 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그래서 k는 10을 넣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28분의 1 빼기 31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28분의 1은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로 남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1 빼기 31분의 1이니까요. 통분을 해줬을 때 31분의 3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부분분수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풀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런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다. 보통 부분분수 아니면 분모의 유리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시도해 보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다음 주문서대로 가능한 한 많은 상자의 귤을 담으려고 할 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볼게요. 자, 귤 200개를 여러 개의 상자에 나누어서 담아주세요. 총합의 개수 주어졌고요. 자, 두 번째,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귤 1개는 들어있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0 더하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겠네요. 세 번째,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는 모두 다르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다 담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최대한 상자를 많게 하려면 상자 안에 들어가는 귤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작게 배분을 해야 되겠네요. 상자 안에 들어가는 귤의 개수가 최대한 적게 배분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상자에는 우리가 그쵸, 한 개만 딸랑 넣어놓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상자에서는 근데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를 모두 다르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한 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작은 거 생각해 보게 되면 그쵸, 2개죠. 그 다음은 또 이제 첫 번째 1 못 쓰고요. 1개 못 쓰고 2개 못 쓰니까 그 다음 상자에는 분명히 3개가 들어가야지 상자의 개수가 최대한 많아질 거예요. 아, 지금 뭔가 규칙이 보입니다.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상자 안의 개수는 다 자연수로 채워져야 될 텐데 그 자연수를 최대한 작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귤은 총 200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가지고 분명히 뭔가가 나올 텐데 여기에 합이 일단은 20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죠. 200개를 넘어서 배분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수를 쭉 더했을 때 언제 과연 200보다 커지게 되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2분의 k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 시그마 공식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얘가 200보다 작아지게 만드는 k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차 함수를 풀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 함수를 최대 최소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자연수니까 조금 더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40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k랑 k 플러스 1 필요한 거고요. 자, 만약에 k에 20이 들어갔다고 하면 20 곱하기 21이 되면서 420이 나오게 되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1 작게 가볼까요? 19 곱하기 20이 되면 그쵸, 그때는 380이 나오게 되면서 400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선생님이 갑자기 왜 20부터 넣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을 때 400이라고 하는 게 20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20 곱하기 20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비슷한 애를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가지고 19까지 더했을 때는 일단은 200개보다 작게 나온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더했을 때가 380개다 보니까 20개의 귤이 남게 20개래요. 자, 2분의 380개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190개의 귤이 남는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0개의 귤이 남았거든요. 자, 이 10개의 귤을 여러분들이 뭐 배분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차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20개짜리의 상자를 추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남은 10개의 귤을 여러분들이 잘 배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만 달라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10개를 그냥 마지막 19개짜리 상자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 1쪽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귤의 개수를 조절해 주시게 되면 상자의 개수가 다르지 않게 모든 귤들을 넣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을 마지막 상자에다 몰빵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5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상자의 개수는 19개.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상자의 개수 19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상상하시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도 어렵진 않았죠. 네,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3과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기하분수를 찾아낼 때 일단은 방법이 사실은 한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12분의 3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이럴 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굳이 우리가 3부터 10까지 해서 규칙을 미리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수부터 기하분수들을 찾아 나가면서 규칙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은 규칙이 정말 맞는지 검증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한번 그러면 제일 쉽게 가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0과 1 사이에 있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쵸? 12라고 하는 것은 2와 3으로 이루어진 수죠. 소인수 중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랑 3으로 이루어진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라고 했을 때 그 분자는 2와 3이라는 소인수를 포함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2분의 1 그쵸? 자, 그 다음에 12분의 2 안 돼, 12분의 3 안 돼, 12분의 4 안 돼, 그 다음에 12분의 5가 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12분의 6 안 될 거고요. 12분의 7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분의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안 되고, 12분의 11 이렇게 가능하다. 4개가 존재할 거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메인입니다. 한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12분의 13 요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12분의 14 안 돼. 12분의 15 3의 배수니까 안 되고요. 12분의 16 2의 배수니까 안 되고요. 12분의 17 가능하네요. 자, 그 다음에 12분의 18 안 되고요. 그쵸? 2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12분의 19 19가 소수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분의 20 2의 배수라서 안 되고, 12분의 21 3의 배수라서 안 되고, 12분의 22 2의 배수라서 안 되고, 12분의 23 이렇게 가능하죠. 지금 보면 또 4개라는 특징이 보여요. 뭔가 좀 유사해 보이는 특징이 있지 않나요? 자,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4칸 차이 나는데 여기 4칸 차이 납니다.
자, 여기 2칸 차이 나는데 여기 2칸 차이 나요? 여기 4칸 차이 나는데 여기 4칸 차이 나요? 뭔가 좀 유사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가 똑같이 나오네? 아마 2와 3 사이를 찾아보셔도 여러분들이 개수 똑같이 나오네? 라는 거 찾아보실 수 있겠고 간격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뭔가 그 정수 자리 자체에는 문제가 큰 영향을 주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2분의 13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1과 2 사이에 있는 애를 생각을 했으니까 그 1이라고 하는 걸 좀 꺼내서 생각을 해본다 라고 보시면요. 얘는 1 더하기 12분의 1일 겁니다. 자, 그리고 12분의 17은 1 더하기 12분의 5일 거예요. 12분의 19는 1 더하기 12분의 7일 거고요. 12분의 23은 1 더하기 12분의 11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여기 앞에 있는 1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뒤에 있는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17, 12분의 11 얘네가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쵸? 자, 지금 봤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쪽 뒤에 있는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걸 사실 로그에서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을 띄워놓고 봤을 때 나오는 분수가 기하 분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가 기하 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한번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어떠한 자연수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통분했을 때 12분의 12n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근데 12라고 하는 건 2와 3으로 이루어진 숫자고 지금 여기가 만약에 기하분수, 뒤에가 기하분수가 된다면 이쪽에 있는 분자는 2와 3을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 수일 겁니다. 그 말을 왜 하냐면요. 여기 분자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될 수 없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기하분수의 형태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쪽 자연수 더하기 기하분수 이렇게 표현되는 애들은 기하분수구나 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럼 반대로 이쪽 뒤가 기하분수가 아니면 이 n 더하기 기하분수가 아닌 꼴 얘네들은 반드시 기하분수가 아니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n 더하기 12분의 2 이런 꼴을 생각해 봅시다. 통분을 똑같이 해볼게요. 12분의 12n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기하분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이쪽의 분자가 2나 3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통분이 되면서 이쪽 앞쪽에 자연수가 12n 이런 식으로 12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공통된 소인수가 존재를 해서 묶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분모에 있는 12와 반드시 약분되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분의 6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기하분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은 앞에 자연수가 3과 14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앞에 있는 자연수가 3부터 9까지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가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17, 12분의 11 이렇게 이루어진 애들일 것이다. 자, 그럼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n 더하기 12분의 k 이런 꼴을 생각한다 라고 봐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n 그 다음에 12분의 k 라고 해서 이쪽이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7 그 다음에 12분의 11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고요. 이쪽 n의 값은 3부터 이렇게 9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쳐보게 된다면요. 지금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각 칸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칸을 여러분들이 3 더하기 1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얘는 기하분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가로줄 4칸은 전부 다 3 더하기 여기도 3 더하기 여기도 3 더하기 여기도 3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3이 4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이 4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붙어있는 소수들이 더해지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 가로줄을 전부 다 더한다면요. 자, 어차피 우리는 전체를 다 더하는 걸 생각할 거니까 각 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가로줄. 각 행별로 합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행을 더했을 때는 이런 꼴이 나오는구나. 자, 두 번째 행을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그럼 마찬가지로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가 있었을 거니까 4가 4번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4.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각 행별로 합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예상이 되시죠? 먼저 여기 계속 반복되니까 이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12분의 1하고 12분의 11을 더하게 되면 1 나오고요. 이쪽 안에 있는 두 개 더해주면 1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합은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것들을 싹 다 더한다 라고 보게 되면요. 4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3 곱하기 4, 4 곱하기 4,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곱하기 4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주게 되면요. 이쪽은 3 더하기 4 더하기 쭉 가서 아마 9까지 더해지게 되겠죠. 마지막은 분명히 9 곱하기 4였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는 지금 보시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이런 식으로 총 7번이 등장하게 될 테니까 2 곱하기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3부터 9까지 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을 계산해 줬을 때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는 공식을 사용하기 좋은 상태고요. 그럼 2랑 여기 12를 약분해 주면 6이 나오니까 6, 7에 4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2 곱하기 4 더하기 27에 1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168에다가 14를 더해주니까 182라는 값을 구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좀 찾아내는 과정이 조금 처음에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까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봤을 때 스러운 게 있으면 범위를 줄여서 작은 것부터 한번 규칙을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고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은 시그마의 성질에 관한 객관식 문제인데요. 지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어떤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아니겠죠. 요거에서 시그마가 만약에 쪼개진다 하더라도 가운데가 플러스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곱셈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싶으면 n에다가 1만 넣어보셔도 확인이 될 거예요. 좌변은 a1 더하기 b1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우변은 a1, b1 나올 텐데 이게 같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한 개의 값 정도 넣어서 발레를 찾아주셔도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당연히 항이죠. 요거 공식을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C 곱하기 항의 개수 해서 CN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세 번째 건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사례죠. 요거 증명 과정 살짝 보여준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 이렇게 된다면 K에다가 1 넣었을 때 CA1, 2 넣으면 CA2, 그 다음 마지막 n 넣게 되면 CAN 이렇게 되니까 C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뒀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 더해주니까 C는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를 시그마로 표현해 줄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4번, 5번은 같이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시그마,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5번에서 n 값은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보셔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n이 2일 때 좌변 같은 경우에는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변 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 a2 곱하기 b1 더하기 b2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전개했을 때 분명히 좌변의 형태가 일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쪽 사이에 지금 뭐가 더 추가로 생기냐면 A1, B2 더하기 A2, B1 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이 몇 개가 생기면서
이 빨간색으로 추가된 부분이 0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둘은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구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번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쪼개 쓸 수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은 3번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죠. 15번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곱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 앞에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k 더하기 1의 제곱을 전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분배시키고 시그마 공식으로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가 들어가게 되면서 꼬였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칙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넣어가면서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K에다가 1부터 1씩 차례차례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팁은 대입하실 때 미리 계산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규칙을 찾을 때 오히려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최소한의 계산만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K에다가 1 넣게 되면 이쪽 1 들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가 살아날 거고요. 이쪽 1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K에다가 2를 넣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3의 제곱. 자, K에 3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서 마이너스가 살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는 그쵸,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반복돼서 K에다가 19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0의 제곱, 그 다음에 21을 넣었을 때는 플러스 2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K에다가 20 넣었을 때 플러스 21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가 부호가 바뀌고 있고, 요렇게가 부호가 바뀌고 있고, 요렇게가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각각을 합차공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차공식으로 계산했을 때 둘의 합이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3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 빼기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조금 반대로 적었네요. 보시면 자, 선생님이 이제 좀 잘못 적었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앞쪽에 붙어 있으니까 순서 바꿔서 3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5 더하기 4 곱하기 5 빼기 4 이렇게 나오면서 차가 일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모아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선생님 이건 전 잘 발견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것들과 아닌 것들을 묶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것들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20의 제곱까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플러스로 정리된 것들을 보게 되면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21의 제곱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규칙이 눈에 보이시죠? 계속 두 칸씩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2, 4, 6, 8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그래서 K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2K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2K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K의 범위는 K 값이 1일 때 2의 제곱 나오고요. K 값이 10일 때 20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첫째 항이 3, 둘째 항이 5,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건 7 이렇게 나가니까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마 K번째 항은 2K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의 제곱이니까요. 시그마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K 값의 범위는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그마 값, 지금 시그마 모양도 똑같고 그쵸? 그래서 시그마를 하나로 합쳐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 마이너스 안쪽에 집어넣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k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k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해주게 되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제곱 4k제곱 사라지니까 4k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분배해주면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니까요. 시그마 분배해줬을 때 10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값은 우리가 외웠던 값 55로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220 더하기 10이 되어서 230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정리해서 다시 푸는 방법, 아니면 합차공식이라는 규칙성을 발견해서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16번으로 넘어가 보죠. 첫째 항이사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AK가 뭔지 알아야 요식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부터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A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N-1 D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3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AK라고 하는 건 N자리에 그냥 K만 슬쩍 넣어주면 되니까 3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은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괄호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루트 3K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3K 플러스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있는 그대로 통분해서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분수. 두 번째, 유리화. 지금 뭐 써야 될까요? 그쵸, 유리화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주게 된다면 분모 위아래에다가 요거 가운데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슬쩍 바꾸네를 곱해줄 거고, 그럼 분모는 합차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3k 플러스 1 빼기 3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분자는 3k 플러스 1 빼기 루트 3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분모를 계산해 줬을 때 3k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상수값은 바깥으로 미리 꺼내 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3k 플러스 1 빼기 루트 3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여러분들이 k에다가 하나씩 넣어가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k에다가 1 넣게 된다면요, 루트 4 빼기 루트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k에다가 2를 넣게 되면 루트 7 더하기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벌써 계산되는 게 생기네요. 그쵸? 지금 이렇게 만나서 사라지는 걸 보니까 루트 10도 분명히 다음 거랑 만나서 사라지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것을 봤을 때 맨 처음 것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럼 우리 맨 마지막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k 자리에 n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루트 3n 플러스 1 빼기 루트 3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맨 마지막 것만 살아남을 거니까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루트 4는 2니까요 2 빼기 루트 3n 플러스 4 요걸 계산했을 때 3분의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약분해주고 여기 마이너스를 분배시켜주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루트 3n 플러스 4는 7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양변 제곱했을 때 3n 플러스 4는 49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3n은 45, 즉 n 값은 1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리화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그걸 그냥 주기 싫으니까 조금 꼬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에서 등비급수라는 내용을 배울 때 또 보게 되는 형태의 유형이다 보니까 지금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정사각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각선의 첫 번째 도형의 대각선의 절반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절반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축소가 되는 도형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정다각형끼리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닮음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가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거기 때문에 그 도형의 길이 자체가 구해지는 규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닮은 도형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닮은 도형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아마 넓이를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겁니다. 자, 지금 도형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도형은 사실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두 개를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삼각형 두 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도형은 예를 들어서 이쪽 길이가 A고 이쪽 길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H1 높이 두 번째 높이를 H2 이렇게 하고 얘를 서로 닮은 관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닮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즉 합동이 되는 그러한 도형을 우린 닮은 도형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모든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닮은 비는 대응되는 길이 사이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 닮은 비는 지금 보시면 A 대 B이고 이거는 곧 H1 대 H2의 비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동일한 높이니까요. 그쵸? 높이끼리 대응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 관련 있는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봤을 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구한단 말이죠. 자, 근데 밑변도 일정한 비율로 예를 들어서 r이라는 값으로 곱해줬다고 치고, 그러면 밑변도 r배, 높이도 r배 이렇게 되면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r제곱배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넓이 b는 어떤 비를 따라간다? 그쵸, 닮은 비의 제곱비를 따라간다 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왜냐? 밑변도 높이도 다 똑같이 확대가 되니까요. 똑같이 그 비율만큼 닮은 비만큼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넓이는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과 높이가 결정짓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넓이는 어떻게 될지를 닮은 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게 되겠고, 그럼 두 번째 넓이를 구하기 어려운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비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한번 R1 볼게요. R1의 넓이가 지금 TN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니까 T1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1은 지금 보셨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2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라는 표시니까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의 비율이 2가 되려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T1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즉 2라는 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넓이를 생각할 건데요.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라는 거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닮은 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처음 큰 도형에서 다음으로 생기는 조그만 도형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그러면 닮은 비는 대응되는 길이의 비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의 비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닮은 비는 루트 2대 1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걸 편의상 1대 루트 2분의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냐면요.
처음 길이가 1이었을 때 그 다음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공비를 알아내기 쉽도록 하려면 이쪽 앞을 1로 맞춰주는 게 좋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닮은 비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넓이 비도 구할 수 있겠죠. 넓이 비는 몇 대 몇? 그쵸? 1대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넓이가 만약에 1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 넓이는 이 2분의 1이 나와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도형 넓이는 요거 그 전 도형의 2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요 2분의 1이 결과적으로 공비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tn이라고 하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고요. 첫째 항의 값은 2,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tk라고 하는 것은 S9를 구하는 상황이니까요. 1 빼기 공비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지금 분모가 2분의 1로 계산이 되니까 번분수 계산해주게 되면 4배의 1 마이너스 2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에서 계산을 마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근데 지금은 2의 9제곱이라고 하는 게 512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게 너무 유명하니까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512분의 51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사랑 분모에 있는 512를 약분해주게 되면 128분의 511이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줄여나가는 도형들은 결과적으로 닮은 도형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넓이를 다 구해서 공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닮은 도형들이 이렇게 될 때는 넓이 사이의 관계, 비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넓이 비를 구하기 위해서 닮은 비에 주목을 하자. 그럼 그 닮은 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것처럼 대응되는 길이 두 개를 잡아서 그 둘의 비율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곧 닮음이다 라는 겁니다. 요 17번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n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근데 얘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 이렇게 둔대요. 그리고 지금 알파 n, 베타 n과 관련된 식에 대한 시그마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우리가 알파 n, 베타 n을 지금 직접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즉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는 거죠. 특히 주어진 식도 알파 n 베타 n 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이렇게 통분이 되면서 합과 곱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게 된다면요.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두 근의 합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n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알파 n 베타 n 구해주게 되면 a분의 c라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의해서 주어진 그 식을 계산해 주게 되면 알파 n 베타 n 그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었고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n분의 1이었으니까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나오게 됩니다. 즉 주어진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계산하는 상황이에요. 딱 봐도 뭐다? 부분분수다. 얘를 직접 통분하라고 낸 문제는 아닐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일단 바깥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저거를 부분분수 공식으로 쪼개볼게요. 그러면 지금 두 차이는 1밖에 안 나기 때문에 차이분의 1 해봐야 1분의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무시해주고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건 다 끝났고 이제 하나하나 넣어봅시다. k에다가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k에다가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오, 계산되는 게 바로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럼 분명히 3분의 1도 뒤에서 계산되는 애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살아남은 애를 보니까 맨 끝에 애만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마지막 n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20을 바로 넣어주면요, 20분의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앞에 거 사라질 거고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 21분의 1만 살아남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줬을 때 마이너스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1분의 2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죠. 자, 그러면 19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 수열의 AN에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n-2.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을 보니까 규칙이 지금 되게 단순해요. 그쵸? 그래서 이 규칙을 먼저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자, 지금 보면 1, 2 이런 식으로 한 칸 차이 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AK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칸 차이의 규칙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앞에 있는 조그만 번호를 보면 되겠죠. 1부터 9까지네요. 그래서 K는 1부터 9까지. 자, 그러면 AK라고 하는 거는 저 AN 자리에다가 K 자리에 그대로, N 자리에 K만 그대로 넣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3K-2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N-2에 AK 플러스 1 계산해 주게 되면 3K 플러스 3 빼기 2 이렇게 나오니까 3K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뭐 변형하려면 전개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전개해 줬을 때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3K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시그마를 분배해 줬을 때 9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제곱 마이너스 3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2죠. 그래서 2 곱하기 9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자, 그럼 공식 써줘야 되겠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하면 18이거든요. 거기에다 1 더하니까 2n 플러스 1. 자, 빼기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 9, 18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이제 약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자, 6 9 약분해주면 2와 3 남게 되고요. 2랑 10이랑 약분해주면 5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도 이런 거 계산할 때 조금 긴장되거든요. 자, 먼저 9 곱하기 15 곱하기 19랑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 9 곱하기 15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135 곱하기 19 계산해 주게 되면 5, 9, 45에 9, 3, 27 그러니까 1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1215 그 다음 135 이렇게 되니까 256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65라고 하는 게 이 앞에 있는 항 계산한 게 되고요. 자, 뒤에 있는 거 약분 먼저 해주면요,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럼 27 곱하기 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135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빼기 18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항 먼저 계산해 주게 되면요, 243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18을 더 빼주니까 2412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할 줄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그 규칙을 표현해내는 거, 그 연습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 설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시험 공부에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몰랐던 부분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꼭 보충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